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혈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염증이 쓰나미처럼 불어나면서 치명적으로 아주 사망의 길이 열리는데요.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거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지압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증, 쓰나미 부르는 치명적 폐혈증, 기저질환 관리해야. 사망 원인 10위 위험. 우리나라가 사망 원인 10위에 올라섰대요. 기, 승, 전, 폐혈증이라는 말이 있다. 폐렴 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할 것 없이 감염이 생기면 마지막엔 폐혈증으로 기결된다는 의미다. 대표 위험 질환으로 꼽힌다. 폐혈증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거의 다. 폐혈증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사망 원인 10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진 결과다. 주로 병원 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위험성은 일상에도 존재한다. 폐혈증 환자 10명 중 2명에서 4명은 병원 밖의 환자다. 폐혈증의 심각성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유장훈 기자 신문에 나온 겁니다. 폐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결국 주요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피 속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장기들을 망가뜨립니다.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전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무너뜨립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선빈 교수는 폐혈증은 혈액에 있는 균이 여러 장기로 이동하면서 독소가 분비돼 각 장기를 파괴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나는 질환이라며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됐습니다. 골든타임 최대 6시간 빨리 병원을 가야. 폐혈증은 염증이나 급성 감염에 발생했을 때 원인균이나 염증 반응이 특정 장기나 부위에 국한하지 않고 몸 전체로 퍼져서 나갑니다. 한마디로 이 몸에 불어닥치는 쓰나미인 셈이다 라고 합니다. 폐렴, 전립선염, 전립샘염, 사구체신염 등 요로 감염, 장염 등 소화기 감염이 주요 원인 질환으로 꼽힌다. 제 구독자님 중에서 췌장암 환자가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번뜩 기사가 눈에 띄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웃음치료 운동을 제가 가르쳐 드려가지고 매일같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한 5, 6개월 만에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그게 아주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후로 지방에 요양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폐혈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셨습니다. 이 폐혈증이 그분이 갖고 건강해갖고 이제 요양 좀 더 하고 사회생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맙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앞으로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체험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해가지고 김정옥 강사를 엄청 앞으로 뜨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 폐혈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인 염증이나 감염이 폐혈증의 부시로 작용되는 셈이다. 폐혈증이 진행되면 신체에서 급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38도 이상의 발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염증 물질로 인해 말초 혈관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혈액을 타고 체내 곳곳에 전달되는 산소와 양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뛰게 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도 평소보다 빨라진다고 합니다. 상태가 지속하면 결국 의식까지 불투명해집니다. 폐혈증의 공통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폐렴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침, 가래가 심하고 요로 감염은 소변의 변색, 빈뇨, 잔뇨감, 장염으로 인해 폐혈증에는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폐혈증의 원인 질환인 폐혈증의 원인 질환과 증상이 겹쳐서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은 감기로 오인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쉽다. 폐혈증의 부시는 삽시간에 번진다. 일정 시간이 지나 온몸으로 퍼진 이후에는 딱히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골든 타임을 최대 6-6시간이라고 잡는다고 합니다. 6시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는 폐혈증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초기 발생 후 6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폐혈증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병원 내에 이 병원 내원 후에 1시간 이내에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항생제를 1시간 이내에 투여해야만이 빨리 회복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제때 병원에서 치료받기만 하면 비교적 잘 치료가 된다. 김 교수는 늦지 않게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70-80%는 잘 조절된다고 말했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웃음 박사님, 황아무개 박사님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프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죠. 기저질환 환자는 하루 만에 사망이 된답니다. 폐혈증은 중환자실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중증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그만큼 폐혈증 위험이 노출돼 있어서다.
장기 이식 환자, 심장 질환자, 중증 호흡기 질환자, 암 환자를 비롯해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많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감염이나 염증이 쉽게 폐혈증으로 악화하진 않는다. 그래서 내 몸을 면역력으로 항상 강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 음식을 꼭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매일같이 해줘야 합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이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를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 김 교수가 최근 접한 37세 폐혈증 환자가 대표적인 경우다. 37세에도 폐혈증이 걸려요. 왜 걸렸을까요? 그는 평소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환자였다. 약 50차례의 설사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내원 당시 환자는 폐혈증이 완전히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손쓸 새도 없이 내원 하루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김 교수는 그 환자의 경우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던 만큼 간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고 당시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인 것도 발견됐다. 특히 당뇨병인 경우 소변이 달콤해 세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젊은 환자라도 기저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은 철저한 위생관리다. 원인 질환 자체를 막는 것이 환자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시 교수는 폐혈증 단계로 넘어가면 환자가 집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증상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한다며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영양, 수분 섭취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중요하죠. 몸 전체로 감염 증상이 퍼져나가서 당뇨 등 질병이 있을 땐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은 손 씻기 등을 더욱더 건강한 사람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질병 있는 분들은 더욱더 관리를 해야만이 그런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 안 하고 나중에 많이 아프면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하면서 거기서 더욱더 면역 체계가 더 많이 떨어지고 병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건강 음식,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건강 운동. 제가 김정욱 강사가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건강 음식, 면역 음식, 운동 같이 합니다. 건강 정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도움이 되셨으면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면역력이 아자아자아자 화이팅! 건강한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